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 하와이는 지금 새벽 6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밝죠? 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래를 보면은 제주도에 제 집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2023년 동학국제금융포럼에서요, 요번 해에도 또 했습니다. 동학국제금융포럼 매년 하죠. 금리 인상기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죠. 파산은 한국에도 조기 경보를 울렸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 당국의 규제 강화와 신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 호텔에서 열린 2023년 동학국제금융포럼에서요, 많은 석학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이 교수님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합니다.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갈 필요도 없죠. 요즘은 이게 핸드폰 하나로 다 돈 찾고 이렇게 끝나버리니까요. 순식간에 1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은행 하나가요. 그러면서 그 은행이 또 옆으로 번져서 몇 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을 통해서 들었죠.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계적 석학인데요. 그는 SVB 파산은 금리 인상 대비에 소홀했던 은행의 방만 경영과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결과지만 예금자들이 뱅크런을 우려하면 다른 은행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가계 기업 빚이 급증하고요.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한국 금융시장도 살얼음판 상황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깨뚫고 계신 것 같아요. 겁나네요. 4월에 저축은행 두 곳에서 예금 인출이 중단될 거라는 악성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잘못된 소문이 공포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은행이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면 이제 은행 많이 망하죠.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제2금융권 투명하게 공개 못합니다. 지금 부동산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1조 5천억 달러인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에 지역은행 부실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025년, 2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 금방이죠. 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무너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도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체율이 10%를 넘어서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규제 당국이 각 금융사의 위험 노출 정도를 판단해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한계가 있죠. 약한 고리가 한번 터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금융의 생리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좋은 대로 금융권은 선제적인 자본 확충으로 건전성을 강화하고요. 부동산 PF 등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신뢰 방파제를 높여야 한다. 당국도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잠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인터뷰 내용을 동아일보에 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코인을 비롯한 김남국 사태부터 해서요. 거기에 엄청난 썩은 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습을 지금 미국에서 저는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코인뿐이 아니고요. 지금 뭐 새마을 금고 내용도 엊그저께 있었는데 또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합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이게 횡령 배임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나쁜 놈들이 지금 깜빵에 가고 있고요. 돈은 뭐 뒷근육으로 다 해먹어가지고 다 숨겨놨죠. 권도영이를 비롯해 라더견 사건까지 해서요. 아주 시끄러웠었는데 라더견인 깜빵에가 앉아 있고요. 나머지 몇 명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임창정 씨는 그냥 깜빵은 안 갔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횡령 배임의 상폐 위기인 이화정기 이번에 또 기사가 난 거네요. 메리츠 증권 하니까 존 리가 생각나는데요. 존 리, 메리츠 증권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매스컴 플레이를 많이 하고 하다가 자명 계좌가 어떻고 자기는 아니다, 억울하다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또 추종자들이 많이 있더군요. 잘들 하세요. 메리츠 증권은 모두 팔았다. 그래서 횡령 배임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상폐 위기인 이화정기를 토대로 아마 돈을 좀 무지 해먹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요. 구속이 됐군요. 계열사인 이화정기, EID, 이트론이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리 신주 인수권 부사채로 이화정기에 투자했던 메리츠 증권은 지분을 모두 팔아치워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다 꼽을 쳐놨겠군요. 깜빵 잠깐 가서 변호사 김앤장 사고요. 10억 쓰고 돈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꼽을 쳐놓은 거 가지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사기꾼들 되게 많습니다. 타이틀 걸어놓고. 제가 많이 봤고요. 제가 사기당한 것도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사기당할 뻔했는데 걸려들지 않고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LA에 사는 집까지 찾아오고 참 정말 식은땀 납니다. 세상이 사는 게. 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본부는요. 5월 31일 지난 5월 31일입니다. EID와 이화정기, 이트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고요. 이들은 2차 전지 사업 진출 기대감 등으로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화정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횡령 배임 발생 금액은 이화정기가 42억 4,900억, 개미들의 돈이죠. 이트론은 311억 3,700만 원, EID는 416억 4,800. 조합 합치면 꽁꽁이 서로 함께 해먹은 거니까요. 지난 5월 12일 날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간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373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참, 세금도 안 나네 진짜. 우리같이 정말 하찮은 국민들은 그냥 10원만 안 내도 그냥 식은땀이 나가지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카드 대여해가지고 내고 그냥 정말 화난다. 또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가지고요. 가족, 친구 이 얘기하니까 또 이선이 생각이 나네 또 갑자기. 114 전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해서요. 7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놈들은 깜빵 가도 나와서 또다시 수백억씩 또 챙기고 이런 짓을 계속합니다. 선수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선수라고 합니다. 메리츠 증권은요. 이화정기 BW 투자로 약 9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메리츠 증권이 이거 좀 존니 사건 나고는 팔지 않았습니까? 또 이거는 이제 그 메리츠라는 이름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사기를 치죠.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정말 정말 이게
미국도 그렇고요. 이 증권 이런 애들 사기꾼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90억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요. 먼저 보유한 400억 원 중 240억은 콜 옵션 행사로 연 4.5에서 이자율 15억 이상을 챙겼다고 합니다. 나머지 160억 원은 4월 20일 신주 인수권 행사 후 장내 매도했고요. 신주 인수권 전환 당시에 이게 얼마입니까? 604원? 이화전기를 지난달 4일에는 1082원, 8일에는 893원, 9일에는 830원 등 가격에 장내 매도하면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참 지독한 놈들이네. 자, 이렇게 메리츠 증권 전날 모든 지분을 처분한 것이 기막힌 타이밍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메리츠 증권은 이화전기뿐이 아니고요. 이 아이디도 이미 팔았고요.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94억 원을 콜 옵션 행사하고 226억 원을 장내 매도했고요. 메리츠 증권은 신주 인수권 권리 행사 4월 4일 날 이후 장내 매도를 통해서 약 16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도 합니다. 941원이던 주식을 2,449원에 팔았으니 참 이렇게도 해먹는군요. 씁쓸합니다. 여러분, 메리츠 증권 이 회사 참 문제가 많은 회사였네요. 여기에 테레비 타고 다니면서 이름을 날렸던 존이라는 분도 참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유명인이 됐고 매스컴 플레이가 해서 책임져야 할 그럴 사람이 됐으면 이 증권회사 벌써 나왔어야죠. 차명 계좌니 뭐니 이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하셔야 되고 조용히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인터뷰하고 계속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을 봐서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메리츠 증권 정말 실망스럽고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엄청나게 사기꾼 회사들 많이 나올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